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아침 7시 28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글을 올려놨는데요. 어제 우리가 종가 매매 종목으로 모아 데이터를 오랜만에 또 대응했습니다. IDC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런 관련주고요. 지난 10월 15일 날 이 판교의 데이터 센터, 이 네이버도 그렇고 그 당시에 카카오 화재가 나면서 데이터 센터에 서비스가 먹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5시에도 또 네이버 뉴스 섹션에서 마비가 일어나가지고 또 이러한 그 2시간 동안 마비됐다가 다시 복구가 됐는데요. 이 데이터와 관련된 먹통, 내부 또 이런 인프라 저장 장치 관련해 가지고 언제든지 데이터는 정말 중요한 이러한 그 이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우리나라 이 전체 아시아도 그렇고요, 장세가 좋지 않아 가지고 일봉상의 흐름 보시면요, 브레이크가 걸려서 다시 상승을 도모하다가 어제 오후에 쭉 하락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하락분을 다시 상승으로 돌려야 되는데요. 잘 어제 12시까지 지키던 이 주가가 빠졌습니다. 어제 환율도요, 1303원으로 다시 1300원대로 올라갔는데요. 오늘 어제 저녁에 뉴욕 증시 리세션 아래 공포 때문에 또 오늘 우리 지수가 더욱 빠질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LG U 플러스가 또 이상이 생겨가지고요, 사이버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 일부가 요금을 자동 변경이 돼가지고 데이터베이스 해킹 아니냐, 뭐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갑자기 LG U 플러스 모바일 가입자들이 사이버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또 데이터와 관련된 이런 관련 이슈인데요. 제가 어제 오후 늦게 밴드에 이 LG U 플러스 사태하고 또 네이버 뉴스 사태 두 개는 올려놨는데, 어제 장중에 좀 일어났으면 이러한 그 큰 상승이 좀 있었을 텐데요. 장 마치고 됐다가 이제 복구가 됐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이 모아 데이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만은 또 이 모아 데이터 무중 이슈도 있고 이재용 삼성 회장의 또 이 발빠른 움직임, AI와 또 그리고 데이터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로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뉴욕 시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뭐 침체 공포, 리세션, R이라고 하죠. 이 공포 때문에 3대 이 4대 지수 모두 떨어졌고요. 나스닥이 완전히 3.23%로 폭락을 했습니다. 강추위로 체감 기온도 뚝 떨어진, 이렇게 떨어진 상황인데 이 뉴욕 증시까지 같이 받쳐주다 보니까 오늘 아침 상당히 지금 쌀쌀한 아주 차가운 이런 날씨입니다. 지금 서울이 영하 9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뭐 어제 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쌓인 눈이 아직 녹지 않아 가지고 지금 또 일부 지역에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이런 상황입니다. 어, 공격적인 이러한 그 뉴욕의 또 미국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이 경기 침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지금 꽁꽁 얼어붙을 걸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마지막 금요일 상당히 이렇게 그 떨어질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물가 급등세가 차츰 인플레이션이 꺾이곤 있지만은 금리 인하를 하지 말라는 이러한 뭐 경고, 제롬 파월의 이런 경고 때문에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이 지표들이 전부 또 꺾이면서 투심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또 무슨 실험을 할 것 같은데요. 위성 발사장에 이 로켓 엔진을 분출하는 뭐 실험도 했다 이러는데, 북한 리스크는 언제나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도 북한에서
또 이런 그 발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 장이 또 출렁일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국제 유가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가 강달러와 글로벌 긴축 이런 거에 또 영향을 입어 가지고요. 유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7땡 77달러인 이런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77달러 밑에 76달러로 거래돼 가지고 그동안 좀 강세를 약간 보였다가 4일 만에 하락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IMF에서 우리나라의 아파트 집값 하락을 또 경고를 했는데요. 어, 아마 우리나라 금리 인상도 계속 감안한다 그러면 이 집값 하락폭은 점점 더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떨어지다 보면은 이게 또 침체 때문에 잠재 성장률 뭐 이런 것들 실질 성장률도 다 떨어질 거고요. 가계 신용도 고려하면 주택 가격이 위험 요인으로 또 금리가 상승하면서 상당히 위험 요인으로 우리에게 자극을 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예산안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접점을 못 찾는 여야인데 아무튼 이 오늘도 내년도 예산안의 합의 도출을 위한 이런 협상이 또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서로 협의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라 그러죠. ECB가 지금 또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를 지금 조금 완화한 유럽 중앙은행인데요. 이런 중앙은행의 발빠른 움직임이 지금 뉴욕 증시에 제롬 파월에도 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는데 이런 매파적인 분위기 그래놓고는 경기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은 시장은 믿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강추위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체감 온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9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이 뭐 영하 한 15도, 20도의 체감 기온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 하루 종일 외출하지 않았고요. 오늘 지금 현재도 외출 계획이 지금 없어서 밖에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아주 차가워가지고요. 지금 집 안에서 주식만 지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연말에 산타넬리 기대를 좀 했는데요. 세계 증시가 지금 뉴욕 증시도 아시아 증시도 그렇고 일제히 다 하락하는 바람에 산타넬리 기대감이 무너졌습니다. 제롬 파월의 그 매파적인 입 때문에 그런데요. 0.5%의 빅스텝의 금리 인상 시장에서 예측한 대로 올랐기 때문에 그대로 상승을 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25일 날 철군을 좀 얘기하는 이런 그 구체적인 발언들도 나와서 좀 고무적으로 산타 랠리가 있을 걸로 봤는데요. 뭐 코스피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환율 상승, 코스피 하락 이런 것들이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지금 망쳐놨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저녁 뉴욕 증시가 이와 같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기대했던 산타 랠리는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 시장의 다음 주가 되겠죠. 올해 그 연말 휴장은 30일이 또 금요일이고요. 토요일이 31일인데 29일 날 올해 주식시장은 29일까지 운영하고요. 1월 2일 날 월요일 날 다시 문을 엽니다. 30일 금요일은 휴장일입니다. 그래서 이 30일 날 금요일을 12월 30일 얘기하는 겁니다. 휴장이기 때문에 29일 목요일까지 한다는 걸 아시고요.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약품이 동인하고 중국발 감기약 대란 때문에 감기약, 항생제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일 것 같은데요. 오늘 2+1로 우리 모아데이터 종가매매 종목이고요. 국제약품, 바로 항생제, 해열제 관련 중국에서 품귀 현상 나면서요. 국제약품 조정이 잘 되고 있습니다. 또 피델릭스, 이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중국에서 187조의 반도체 산업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어제 조정이 좀 나왔지만요. 피델릭스 그리고 IA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는데 트리노 테크놀로지 IPO 상장 이슈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좀 보시면요. 지금 이 2+1로 오늘 관심권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년 경제가 더 어렵다고 지금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장률이 지금 1%대 중후반, 그러니까 1.5%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더디고 또 늦춰지고 있고요. 그러게 리세션, 경기 침체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지금 시행이 조금 그 도입을 하고 있는데 2년 유예 외침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정부에서 또 야당에서 금투세와 관련해서 막판까지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 금융투자 소득세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 1월 1일이 도입인데요. 이것까지 나온다 그러면 시장 혼란이 가중될 걸로 보입니다. 2년 유예를 외치고 있는데 합의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의견이 첨예하고 대립이 가장 심화되고 있는데요.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부동산 침체도 있는데 주식시장까지 또 침체가 돼서 완전히 경기 회복세에 영향을 미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이것도 여야 간의 의견 대립이 있는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하고 또 금투세 유예 이런 것들이 지금 큰 핫 이슈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이 테마로 봐야 될 것들이 내년도 웹툰이라든가 뭐 이런 그 중국의 한한령 해제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 웹툰 그리고 OTT 콘텐츠 뭐 이런 관련주들을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전이 또 40조 대 원전 건설을 협력하는 티르키예하고 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에너토크 같은 원전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조정이 있다가 갑자기 뉴스에 이렇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웹툰, 원전 아주 핫 이슈가 될 거고요. 중국의 5G 기지국 올해 목표치가 200만 개 돌파를 했습니다. 가입자 수 증가 뭐 이런 그 기대감 때문에 5G도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마스크도 중국 코로나 확진자 급증하면서 마스크라든가 감기약, 해열제. 그래서 아까 제가 국제약품을 우리 이렇게 오늘 관심주로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mRNA 관련해서 또 모더나 관련 이런 관련주들 소마젠이 상한가를 치고 그래서 올라온 건데요. 이와 같은 움직임들 지금 테마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일동제약입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 일본 정부의 코로나 재유행 대비한 치료제 조코바 공급 확대를 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코바 그러면 일동제약인데요. 100만 명분 구매 소식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와 같이 일동약품의 일동제약, 국제약품과 같이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가는 N자형의 이런 그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한동훈, 여당의 한동훈, 그리고 안철수, 유승민. 근데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를 뽑을 때 이런 그 여론, 당원의 여론 100%로 수정할 가능성이기 때문에 또 안철수라든가 유승민은 조금 힘들고요. 한동훈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이런 그 한동훈 관련주들도 올라갈 거고요. 어제는 그 김만배 측근 2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오토바이맨, 헬멧맨도 그렇고요. 이런 이슈 때문에 한동훈이 부각이 돼가지고 오파스넷, 노을 같은 한동훈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유승민과 안철수 관련 국민의힘의 장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뭐 유승민이가 1위 했고 안철수가 1위 하는 뭐 이 국힘 지지자
내에서는 이런 게 있지만, 만약에 한동훈이 당대표로 나온다 그러면 뭐 월등하게 1등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안철수라든가 유승민이 나온다 해도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 테마, 야당에서는 또 이재명 리스크, 사법 리스크 때문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PM 풍년 같은 종목들 갑작스럽게 나올 수 있고요. 또 수산중공업 같은 정세균 관련주, 그리고 김부겸, 이낙연, 남선알루미늄 관련해서 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국, 화천기계, 조국도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정치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테마가 하루살이 거의 움직임인데요. 연속해가지고 힘이 있는 이러한 그 테마는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짧게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시 47분 전으로 저하고 오늘 같이 성공 투자 기원 드리면서 화이팅 하시고요. 다시 한번 국제약품, 피델릭스, 모아데이터 오늘 2+1로 관심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화이팅 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